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워낙 험한 상태라 이 민심을 달래지 않고서는 아마 이번 대선이 어려울 것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연일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공약을 또 너무 많이 남발을 해버리면은 시장의 정책 신뢰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또 정체된 공약 발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속 시원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아마 두 후보도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발표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또 공부를 한다고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두 후보들도 머리도 아마 굉장히 아플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과제를 해결을 못하고는 앞으로 국정 수반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지금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은 대권 도전이나 대권 어떤 도전을 하고 나서 당선이 된 후에도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쉽게 시원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후보를 우리가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통점입니다. 명칭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은 임기 내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준다거나 또 양도세의 절반을 일시적인 어떤 감면을 해준다 해서 양 후보가 이렇게 비슷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양도세는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아주 좀 약하다 그럴까요? 아직 어떤 시장의 어떤 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양도세 완화를 하겠다고 이제 꺼냈죠. 그런데 이제 당 내용이 있는 사이에 여당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주거 취약층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확보 기회비용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그런 세부적인 부동산 공약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주택 공급과 분양가 조절을 하면서 부동산에 있는 이 부패까지도 잡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이제 도입하기로 하고 또 분양가 원가를 공개를 이제 확대해 나가서 분양 가격 인하로 이제 유도를 시키겠다는 정책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에 들어가는 거죠. 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거는 참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과연 건설회사나 또 어떤 이 방송 매스컴이나 또 시행사나 이런 쪽에 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잘 설득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이것이 이제 숙제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 분양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서 생애 이제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실수요자죠. 여기에서는 이제 저금리로 금융을 또 지원하겠다. 또 청년층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미래소득을 고려한 이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것도 이제 적용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개발 활성화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시켜서 집값을 이제 잡아보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민간 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정비 사업, 규제를 이제 완화를 시키는데 재건축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죠. 이러한 공약 범위를 이제 넓혀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약에 연계를 해서 이 GTX 연장과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그 A 노선을 늘리겠다, GTX죠. 또 GTX-C 노선도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2기 GTX 3개 노선도 병행해서 빨리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 GTX 노선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1만, 2만 가구 규모의 이제 역세권 컴팩시티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도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총 25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GTX 노선을 따라서 과연 이 토지 보상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동산 민심 선점을 이렇게 노리고 양 후보가 이게 공약을 남발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전체 우리 국민들의 어떤 투기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또 생기게 되면은 참 곤란하겠죠.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서민들의 어떤 우려가 깊이 참 근심 속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이 여야 후보 모두가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공약 발표를 이 정책적인 어떤 변별력보다는 부동산 정책을 먼저 선점하겠다, 이러한 어떤 경쟁 구도로 희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민간에 확대한다는 이 공약은 좋은 내용인데, 또 일전에는 재건축 정비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또 완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이거 역정책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락가락 이거 일목요연한 이게 공약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겠다는 어떤 이 공약 남발로 가가지고 서로 이제 상충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데, 여기에도 우려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GTX 노선 결정을 두고도 근한 작년에 2개월 동안 이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 와서 이제 공약으로 또 수도권 이 광역철도의 이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는 노선을 아무런 이 실효성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후보의 어떤 공약으로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 도시계획이나 전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보면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이제 중장기 국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또 사실상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게 없나 하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후보들한테도 보면은 이 부동산하고 주택에 이제 집중된 공약이죠. 폭증은 이게 자칫 또 시장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자제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소재지만은 효과는 과연 지금 이 7년, 8년 오르는 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수년간 이 주택 시장의 과열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후보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이 양 후보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 재산 7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은 해당 공약들이 신중하게 이제 손질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공약 하나만 잘 하게 된다 하더라도 70%, 우리나라 전 재산의 70%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속이 딱 트이는 공약은 아직까지 안 나와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공항을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30만 가구를 주택을 짓겠다.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라든가 이런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서 숨통을 튀겠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이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우리 어떤 국민들인데 참 획기적인 방법을 하려 그러면은 이 김포공항 이전하면 한 30만 가구가 들어오죠. 근데 서울공항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인프라가 강남 옆에 있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용지가 되죠. 여기는 특수층이라든가 이 외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이용하는 참 공항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또 한 30만 가구 정도를 보급을 하고 또 그거를 해결하면 그 주변에 있는 공항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도 자연 이제 해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시켜버리고 이 환경적인 면이 따르면은 한강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우리 서울시에는 정말 공원 같은 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공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 용산공원 같은 데는 어떤 컴팩시티를 해서 그 공원을 살리면서 초고층을 해가지고 한 3, 40만 가구를 또 입주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공약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저도 참 20년, 30년 동안 이 부동산 업계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후보들도 공부 정말 많이 해서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